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충북시군 대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교통망 확충을 비롯해 예산이 많이 드는 대형 사업이 많았습니다. 주요 후보 공약에서 여성과 성소수자, 노동자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이 사라졌습니다. 광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AI가 책을 골라주고 로봇이 안내해주는 첨단 도서관이 청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충북 각 시군의 대선 공약을 내놨습니다. 교통망 확충과 개발 사업을 필두로 지역별 현안을 담았는데요. 역시 예산이 많이 드는 대형 사업에 중점을 뒀는데 이재명 후보와는 지역 핵심 현안의 우선순위에서 차별점이 있었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이 4개 구별로 제시한 청주시 공약은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추진과 도심철도 서원선 신설, 공항 활성화, 남부 복합터미널 조성 등 교통 인프라가 우선 배치됐습니다. 청주 교도소 이전과 대형 쇼핑몰 유치,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도 내걸었습니다. 충주에는 공군 비행장 활주로를 활용한 물류 허브 공항 유치와 함께 충북대병원 분원 유치, 수도권과 충북, 경북을 잇는 중부내륙선 철도 복선화, 중부권 물류단지 조성도 반영했습니다. 제천에는 수도권 광역철도 연장과 휴양의료관광복합시설인 국립산림치유원 유치, 청풍호 내수면 국가어항 지정과 레저 생태관광 개발을 포함시켰습니다. 인허가권, 그리고 예산권, 그리고 세금이나 이거 수입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중앙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충청북도와 각 청주시 시군에다가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단양에는 달맞이길 붕괴 위험지역 정비와 탄소 포집 활용 집적화 단지 구축, 단양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를 약속했고, 괴산에는 랜드마크가 될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추진과 칠성면 복합휴양지구 조성, 홍수 피해를 막을 괴산댐 여수로 신설을 반영했습니다. 음성에는 중부내륙철도 지선과 GTX 확대, 청주 진천음성 BRT 광역교통망 구축, 백야 자연휴양림 힐링체험 복합단지 조성을 내걸었습니다. 진천에는 수도권 내륙철도 민자유치 조기 착공과 혁신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농다리 전통문화체험마을 조성을 꼽았습니다. 증평에는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과 통합 돌봄 문화센터 설립, 좌구산 산악레포츠 복합단지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보은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철도역 신설과 국립교통재활병원 설립, 속리산 생태문화 탐방로 개설 사업을, 옥천에는 대전 옥천 간 광역철도를 통한 메가시티 구축, 대전 옥천 간 국도 직선화, 경부고속도로 금강 IC 이설을 공약했습니다. 영동에는 광역철도 연장과 메가시티 구축, 국립국악원 영동 분원 유치, 백두대간 관광벨트 완성을 반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후에 국정과제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은 예산이 수반되고 아니면 계획에 반영되고 필요하다면 법제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국정과제화 시켜서 실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앞서 발표된 민주당의 충북 시군 공약은 공통적으로 교통망 확충과 대형 개발 사업에 중점을 두는 한편 지역별로는 수건 사업의 우선순위에 차이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골목골목 충청선대위의 이인영 위원장이 청주에서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충주 출신 5선 국회의원인 이인영 위원장은 퇴근길 청주 터미널 시장 인근에서 상가를 돌며 서민들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요청을 듣고 서민 경제 회복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오전에는 사창 사거리에서 유세를 할 예정입니다.
KTX 세종역 신설에 찬성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대해 충북 민간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등 8개 민간단체는 KTX 세종역 신설에 찬성 입장을 밝힌 두 후보는 충청권 현안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정식 공약으로 채택하면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부내륙특별법 전부 개정 등 14개 의제를 각 정당에 요구했지만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만 회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권 후보가 노동자는 물론 성소수자와 장애인, 이주 노동자 등 배제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치권을 향해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을 대선 정책 의제로 요구했고 롯데네슬레 코리아와 홈플러스 동청주점 등 구조조정 사업장에 대해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의제로 요구했습니다. 네, 연속보도 내가 바꾸는 세상 시간입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광장에는 각 진영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만 정작 시민들의 목소리가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진보 측은 여성과 성소수자 또 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사라지거나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합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탄핵 집회를 주도했던 건 권력의 총칼에 맞서 평화와 연대를 외쳤던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광장에 나섰던 시민들은 비폭력 시위로 다시 만난 세계를 목 놓아 불렀고 영하의 추위에 커피와 손난로를 나누면서 새로운 연대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응원봉을 들었던 2030 여성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선 국면에서 여성 정책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주요 후보들의 공약에서 여성과 성평등은 찾아볼 수 없었고 일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성평등 정책이 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 언급을 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굳이 그것을 전면에 내세워서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의 표심을 깎아먹는 그런 행위는 안 하고 싶다는 약간 전략적인 측면이라 여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불편하죠. 마찬가지로 무지개 깃발을 들고 광장에 나섰던 성소수자 관련 정책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유력 후보들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이거나 편향된 이념이라면서 분명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적어도 성소수자를 이제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 이제 차별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 정도라도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언급이라도 이제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마저도 잘 되고 있지 않으니까.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허용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폐지까지 노동계 요구로 힘들게 도입된 정책들은 아예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윤석열 정권 노동 탄압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시민들이 나와서 이제 투쟁하면서 광장에서 내란숙의 이제 파면까지 이끌어낸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당연히 이 광장에서 나왔던 목소리들을 적극적으로 공약화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무시하고 그 과정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지난 겨울부터 이곳 거리를 가득 메웠던 시민들의 외침은 이젠 잦아든 모습입니다. 그때 광장의 주역들은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내고도 자신들의 목소리가 시간과 함께 휘발돼 사라져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대선 기간 정당 관계자를 사칭해 식당이나 숙박업소에 허위 주문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잇따르자 더불어민주당이 당직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과 선대위 이름으로 예약하지 말고 본인 실명으로 예약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숙박업중앙회 등에도 예방 차원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지난 10일 증평의 한 식당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을 사칭한 남성이 단체 회식을 예약한 뒤 나타나지 않는 등 전국적으로 노쇼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AI 시대 도서관의 풍경도 바뀌고 있습니다.
청주의 대표적인 도서관인 충청북도 교육도서관은 1년 4개월의 리모델링을 거쳐 다시 문을 열었는데요. 읽을 만한 책을 AI가 골라주고 또 로봇이 길을 안내하는 등 첨단 시설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도서관을 찾은 학생들을 로봇이 반깁니다. 원하는 분야만 정해주면 AI 기능이 다양한 책을 소개해줍니다. 관심사를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책을 선택하면 책이 있는 곳까지 안내하는 것도 로봇의 몫입니다. 바로바로 안내해주니까 쉽게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원하는 동화를 선택하자 방 전체에 영상이 재현됩니다. 중간중간 손으로 누르고 발로 밟으며 직접 몸을 움직여 선택해야 다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동화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실감형 체험실입니다. VR, AR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보니까 또 장르도 여러 가지 되어 있어서 충청북도 교육도서관이 203억 원을 투입해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AI 기반 시스템을 갖췄고 로봇과 미디어월 문화 자판기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미래 디지털 도서관을 체험할 수 있는 실감 소재와 필사 공간, 영화 음악 감상실도 마련됐습니다. 4층 전체는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자유롭게 영상과 웹툰 음악 등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독서 체험과 인문 소양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책을 보관하고 읽는 공간과 그걸 넘어서 이제는 세상을 연결하고 또 많은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복합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최근 도서관이 늘어나며 도서관마다 특성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청주의 대표적인 도서관인 충청북도 교육도서관. 단순하게 책을 읽고 공부하는 공간에서 벗어나 디지털을 활용해 책을 다양하게 접하고 교육 문화 활동도 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서충주 LNG 복합발전소 건설에 대한 반대 의견과 관련해 충주시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는 지역 전력 자립도 향상과 첨단 산업 유치를 위해 전력 인프라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민 건강을 위협할 환경 문제가 확인될 경우 전면 재검토하거나 중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두원 충주시 의원은 시의회 자유발언을 통해 발전소 예정지가 아파트 밀집 지역과 가깝고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북 장수에서 충북 영동까지 345kV급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추진돼 영동군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영철 군수는 직접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송전선로가 환경훼손과 농지 침해, 또 전자파로 인한 건강 피해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송전선로가 지나는 영동읍과 5개 면 이장협의회 등은 최근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위 구성을 비롯해 반대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음주 과속운전으로 2명의 사상자를 낸 뒤 일명 술타기를 했던 운전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술타기를 해 고의로 수사를 방해했고 또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정자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6월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일반 도로를 시속 159km로 질주해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을 크게 다치게 한 일명 포르쉐 음주운전자. 검찰이 법정 최고 형량인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운전자와 검사 모두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높였습니다. 검사 측에 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재판부는 취중인 상태에서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에 혼선을 주는 일명 술타기에 집중했습니다. 당시 남성은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기 전 2차례 응급실과 사고 현장 인근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각각 한 캔씩 마셨는데 재판부는 당시 응급실로 이송될 만큼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술을 마실 만한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남성의 술타기 행위는 결국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인정하려는 마음이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사고를 냈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도 보였다며 1심의 형량은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선고하는 동안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측 가족들은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한편 술타기 등을 하면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일명 김호중 방지법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전남 어촌과 섬 지역의 민가 곳곳에서 마약으로 쓰이는 양귀비가 여전히 공공연하게 불법 재배되고 있습니다. 해경이 헬기를 타고 단속에 나선 결과 2시간 만에 9,000주가 넘는 불법 재배 양귀비가 적발됐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경 대원들을 태운 헬기가 완도군 상공으로 이륙합니다. 어촌과 섬 지역에서 불법으로 재배하고 있는 양귀비를 단속하기 위해서입니다. 헬기에 장착된 카메라와 망원경에 민가 곳곳에 양귀비들이 포착됩니다. 헬기가 이륙한 지 20여 분 만에 민가에서 양귀비가 포착돼 육상 단속반이 투입됐습니다. 이 민가의 밭과 화단에서 발견된 건 분홍색 꽃잎에 나도 양귀비 2,300여 주. 저희가 다 가져갈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거 해가지고 신호 채취를 의뢰할 거예요, 국가수에. 열매가 작은 도토리 모양으로 관상용 양귀비와 혼동하기 쉬운 나도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할 수 있다 보니 국내에서 재배가 금지돼 있습니다. 있더라고 길거리가. 그래서 저 시방을 몇 개를 따고 왔어요. 우리는 안심하고 있었죠, 솔직히. 이거를 피하겠다 싶은데 지금. 농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담금주나 배아리 등의 민간요법 상비양으로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양귀비.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적발된 양귀비 등 불법 재배 마약류는 약 5만 5천 주로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매년 이런 양귀비나 대마가 계속 아마 재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행경철에서는 이런 마약류 재배 또는 밀경작을 갖다가 근절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방 활동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날 2시간 동안의 항공 단속에서 적발된 양귀비만 모두 9,180여 주에 이릅니다. 해경은 확보한 양귀비들의 마약류 성분 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하는 한편 재배자 3명을 대상으로 고의 밀경작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지난달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학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흉기로 교사와 행인 등 6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완력을 행사한 고등학생을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통합 심리 분석을 한 결과 이 학생은 우울과 불안, 또 충동 조절 장애가 있었고 학교 생활에서 누적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부모와 공모해 장애를 가진 영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어제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산부인과 의사 측 변호인은 공동 범행이 없었고 범행을 분담해 범죄가 실현되도록 기여한 바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산부인과 의사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CCTV가 없는 위치를 피해자의 부부에게 알려줘 영아 살해를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20대 재수자가 숨져 교정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와 청주 여자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16일 교도소 독방 화장실에서 20대 재수자가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고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숨진 재소자는 존속 살해죄로 지난해부터 복역 중이었습니다. 대전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은 당시 근무지침 준수 여부 등 교도소에 관리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충북도청 본관 건물의 명칭이 그림책정원 1937로 선정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전 국민 공모를 통해 접수된 1,085건을 심사한 결과 도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건립된 도청 본관의 역사성과 문화공간 기능을 잘 표현한 그림책정원 1937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29일 설계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어 설계안을 공유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거쳐 내년 1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수박 출하기에 앞서 시설을 현대화한 음성 맹동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준공됐습니다. 충청북도와 음성군은 국비 등 43억 원을 투입해 수박과 방울토마토 선별이 가능한 선별장과 저온 저장고를 갖춘 유통센터를 준공했습니다. 한편 충청북도와 각 시군 그리고 농협은 국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산지 유통센터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청주 오창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가 공사 중지 1년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5월부터 시공사 내부 사정으로 중단된 오창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를 오는 2027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어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청주시는 기존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최근 설계 정비를 거쳐 새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